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이펙트 되게 멋있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볼까? 참! 너무 빠르게 나오는 나에게 헤어지세요! 참! 반갑습니다. 어반노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국결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방금 전 그 DC 실베 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인데, 신림동에 거주하시는 황혜소 씨라고. 직모 채널에 나왔던 아저씨가 나왔거든. 근데 이 아저씨 되게 옛날에 나왔어. 되게 옛날에 나도 그때 봤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국제 결혼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께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건지 처음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직모 형은 DC 실베 좀 자주 올라오는 편이거든, 생각보다. 나는 태어나서 딱 한 번 올라가 봤고. 근데 이 아저씨가 결국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된 거지. 그래서 제목은 한국 결혼 문화의 논란은 국제 결혼남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와타시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 예를 들어 그냥 와이프가 일하러 나갈 때 밥 해주고 그냥 애들은 뭐 이게 잘 돌보고 그냥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너 한국에서 그러면 몰매 맞는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밥이라는 게 남자들한테는 좀 뭔가 하나의 소울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건 남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정서인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은 약간 그 장소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조금 있거든. 그래서 일본 영화나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뭐야? 타다이마 오카에리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은 그런 이제 번이라고 해가지고 이동도 잘 못했어. 자기가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일만 해야 됐거든. 그래서 노포들이 많은 게 일본이 그래서 그래 옛날부터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맘대로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이 좀 일본은 좀 강해졌다고 볼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왜 먹는 거에 애착이 강해졌어? 한국 전쟁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기범이 초콜릿 이러면서 한국의 그런 구걸 문화가 진짜 특이했던 게 밥을 달라고 했잖아. 한국은 옛날에 각설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밥에 대해서 조금씩 애틋할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남자는 이런 부분에서 아침밥을 먹어야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여자는 아침밥 약간 이런 거 이것 때문에 나도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내 친구들도 내가 물어봤었거든 옛날에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외벌이어서 지금 와서 애들이 조금 커가지고 맞벌이가 좀 생겼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내 친구들 중에서는 공교롭게도 아침밥을 먹는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외벌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 내가 그때 아직도 기억난 게 내가 내 친구한테 야 너 그러면 되게 외롭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안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대. 그러면 왜?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다 자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그러면 너 그럼 아침은 밥은 어디서 먹는데? 그러면 뭐 회사 가서 먹지 이런데 회사도 여기서 갈리는 게 대기업이 잘 돼 있잖아. 아침밥 진짜 잘 나. 삼성 이런 데는. 근데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은 회사 가도 식당이 별거 없어. 그러면 니 뭐 먹는데? 그러면 내 육개장 컵라면 먹는다 이래. 그래서 뭐 물론 육개장 컵라면 존나 맛있긴 해. 그치? 근데 결국에는 거기 가면 괜찮다 오바나 나는 외롭지 않다 왠 줄 아나? 회사 가면 같이 라면 먹는 사람들 많다 이라고 유부남들 모여고 다 같이 아침에 컵라면 먹는 파티가 있는가 봐 그게. 그래서 이런 게 이 사람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와이프가 가서 밥을 해주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문화들에 대해 갖고 자기는 당연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에 자기는 놀랬고 그리고 독박 육아라는 말에도 굉장히 놀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독박 육아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애를 키웠는데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나로서는 되게 좀 이상하지 않냐. 남자가 나가서 돈 버는 데서 뭐 독박 경제, 독박 돈벌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그런 게 뭐 안 하지만 여자 혼자 애를 보면 그건 엄청난 일이 돼 있는 거야. 일본이랑 굉장히 다른 거지.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이게 다시 예토 전생 되면서 DC 안에서의 반응은 뭐 항상 똑같아. 야, 저 새끼 자랑하러 나왔냐? 부럽다, 씨발.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야, 능력 있으면 국제결혼 하는 게 맞다. 막 이런 거. 그리고, 야, 그냥 결혼이 답이 아니다.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은 혼자 살아라. 이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거야. 그냥 여자들이 어느새부턴가 피해망상을 패시브로 장착하고 다니더니 별의별 것까지 개랄지 난리 피면서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함. 그래서 맞아 이거랑 관계된 게 맞아. 그런 것들 편하게 살려고 한 피해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뭐 결국엔 DC 내에서의 반응은 그거야. 야 늙은 상패 자녀들이 도태되고 다음 세대가 여성력이 생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는 글쎄다.
그래서 뭐 이제 빠미들 때문에 출산율이 박살났다 뭐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나도 이때까지 주구장창 얘기해서 뭐 더 이상 말하기도 뭐 이게 식상한 레퍼토리긴 한데 뭐 이제 와서는 뭐 이제 그러려니라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냥 뭐 그런갑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니까. 근데 여기서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도 내가 옛날에 많이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전업주부라고 했을 때 일본 내에서의 전업주부는 꿈의 직장이란 개념으로 봅니다. 실제로 꿈의 직장. 그래서 일본 여자들 내가 일본 여초 막 가잖아. 가서 보면 일본 여자들 사이에서도 그 전업주부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약간 부러움의 대상이 돼 있어. 그런 게 돼 있고 그리고 일본 여자들 중에서도 불쌍한 여자는 좀 그게 뭐냐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자를 조금 불쌍하게 보는 게 있어. 그 중간은 뭐냐면 파트타임. 파트타임까지 해서 나가면 야 그래도 파트타임 정도면 괜찮다. 근데 파트타임으로 가정이 안 돌아가냐 그럼 풀타임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 야 그거 조금 힘들지 않냐 약간 이런 시선 같은 게 있더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제 아침밥 먹다면 난리 피고 그지?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뭐 굳이 여자들이 뭐 야 내가 네 애를 낳아줬잖아 이렇게 으름장 같은 걸 놓진 않더라도 분위기가 이렇게 굳어져 있다 보면 어떤 식으로 연쇄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 애 보는데도 애가 힘들다고 하잖아. 그러면 뭐 그 집안에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맞벌이를 하면 이때부터 이 여자들이 야마가 들어오기 시작해. 야 전업주부들도 쟤네들도 저렇게 힘들다고 깽깽거리는데 나는 돈까지 버네?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명절 되면 나는 돈까지 버는데 시댁까지 이렇게 가야 되네? 인사도 해야 되네? 이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열받는 빡친 포인트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내가 항상 다 같이 바보가 됐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게 옛날에는 파리코 같은 데 가면 그런 워킹맘과 전업주부 간의 그 기싸움 같은 게 있었어. 그래도 워킹맘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의 자긍심 같은 게 조금 있었거든. 그래서 전업주부들은 항상 집에서 남편 자랑 막 한다. 난 이게 편하게 사는 자랑하며 그 나중에 인생 그렇게 남편 만나고 꿀만 빨고 살다가 나중에 인생 돌이켜보면 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전업주부는 항상 그러면 이미 남편 잘 만나지 그랬어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있었거든. 진짜 옛날엔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 다 피해식으로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야 복돌아 아빠가 말한 너 어디 쉬 하프마노 그러니까 피해식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부하가 치밀어온 게 남편한테 가는가 봐. 남편 보면 화가 나네. 그래서 지금은 남편 보면 이게 화가 나네. 이제 그런 쪽으로 연쇄적으로 가게 되는 그게 약간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제 일본 쪽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일본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 약간 그 지역에 따라서 특색이 조금씩 다르거든. 특색이 달라. 그래서 나도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느낀 게 큐슈 쪽에 내가 좀 오래 살았잖아. 근데 큐슈 쪽이 여자들이 확실히 좀 우호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 큐슈 쪽이. 그래서 큐슈 쪽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홋카이도 쪽 이쪽 말하잖아. 아 홋카이도가 아니라 그 후쿠오카 쪽, 이쪽이 큐슈 지방이거든. 이쪽 여자들이 일본 남자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잘해준다. 샤워하고 나면 옷 같은 거 막 개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 확실히 어느 나라를 가든 수도 쪽으로 가면 되게 무관심해. 도쿄 쪽 가면 되게 무관심한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극도로 발달한 게 도쿄 쪽 여자라고 한다면 오사카 쪽은 확실히 조금 더 액티브해. 가장 한국인다운 일본인들이 모인 곳이 오사카라고 하잖아. 그리고 반대로 그 옆인데 또 되게 또 특이해. 그래서 오사카가 있고 그 옆에 고베가 있고 그 옆에 교토가 있잖아. 느낌이 다 달라. 근데 진짜. 특히 교토 쪽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야 쟤네들은 진짜 피곤하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돌려서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느낌이면 오사카는 약간 솔직하긴 한데 또 근데 오사카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랑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바로 옆 동네 고베만 가도 약간 좀 선을 그으려고 해. 우리를 오사카 사람처럼 보지 말아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지방마다 이게 특색이 조금씩 달라. 일본은.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원하는 그런 일본 여자상은 그 아까 말했던 큐슈 쪽에 제일 많거든. 그리고 나도 제일 친절했던 것 같아. 나도 막 혼술하다 보면 먼저 말도 걸어주고 길 가다가 내 까대기 당했다고 했잖아. 그것도 큐슈 쪽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큐슈도 맨날 이게 후쿠오카 이런 데만 가지 말고 구마모토나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잖아. 뭐 나가사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여자들이 신기해서 쳐다봐요. 그때 거기는 구마모토 쪽만 내려도 이게 한국인들이 좀 희귀하단 말이야. 전부 다 이제 후쿠오카에 있다 보니까 후쿠오카 뭐 유인 뭐別府정해져 있단 말이야. 거기서 한국인들이 흔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쪽으로 내려오면 약간 좀 희귀하게 보는 게 있어.
그래서 나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재미로 따지면 아무래도 도쿄나 뭐 관동 간도 쪽이 더 재밌지. 그쪽이 더 재밌긴 해. 오사카나 도쿄가. 근데 후쿠오카는 뭔가 좀 소박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난 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여튼간에 뭐 이제 와서는 뭐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제 와서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이게 사람들의 그런 피해 의식이라는 게 결국엔 다 이게 맞물리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를 이제 와서 뭐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 전업주부도 외국에서는 꿈의 직업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막 영국 같은 데 가서 투표 같은 거 설문조사하잖아. 전업주부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여자들이 느끼는 전업주부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독방 육아 이런 것들 하는데, 근데 문제는 외국 남자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지? 외국에서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저게 뭐지? 이런 식으로 퀘스천 마크가 들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지. 전 세계 어디에 내가 애를 낳아주잖아라고 말하는 그렇게 천박하게 얘기한 데가 어디 있냐. 전 적어도 어딘가에 있긴 있겠지만 한국밖에 보지 못했거든,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여튼 오늘 이 이야기 이 이야기 그냥 DC 실비 올라온 김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솔직히 조금 빡친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복돌이 빡친 날에는 언제나 우리 복돌이의 복돌 댄스로 마무리를 하며 마지막에 왜 이 또 혀가 꼬이냐 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